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집안 구석구석에 쓰지 않는 물건이 쌓여 있는데 버리자니 아깝고 두자니 불편해서 계속 밀어두는 상황요. 그러다 자녀가 엄마 아버지 이제 좀 치우셔야 돼요라고 말할 때 마음 한구석이 찡하면서도 선뜻 손이 가지 않으셨을 겁니다. 저는 30년 동안 수많은 가정을 정리해온 전문가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건 바로 60대 이후 어르신들의 집 정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의 정리는 단순히 청소가 아니라 삶의 무게를 덜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노인 낙상 사고의 절반 이상이 집안에서 일어나고 그중 상당수가 정리되지 않은 물건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노후 집 정리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그리고 후회 없이 진행하려면 어떤 순서와 방법이 좋은지 구체적으로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얻은 노하우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리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죠. 옷방일까, 주방일까, 아니면 서랍 속부터 해야 할까 고민되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거실부터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거실은 우리가 하루 중 가장 많이 머무는 공간이거든요. TV를 보거나 신문을 읽거나 손주가 놀러와서 뛰어다니는 것도 다 거실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거실이 낙상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공간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발에 걸리는 작은 물건 하나, 오래된 가구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정리해드린 61세 이정우 어르신 댁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거실 한쪽에 러닝머신이 있었어요. 처음엔 건강을 위해 사신 거였죠. 그런데 운동은 점점 안 하게 되고 어느 순간 빨래 널어두는 자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기계는 결국 통로를 막고 발에 걸리는 위험한 물건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이건 이제 치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거실은 넓게 쓰시는 게 안전해요. 정리하고 나서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집이 이렇게 넓은 줄 몰랐네. 이제야 내 거실 같네. 이처럼 거실 정리는 단순히 집안을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집의 중심 공간을 되찾는 과정이에요. 거실 정리의 첫걸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바닥을 비우는 것, 소파 옆에 쌓아둔 잡지, 오래된 전기장치, 잘 쓰지도 않는 작은 테이블, 운동기구, 이런 것들을 하나씩 치우다 보면 동선이 확 달라집니다. 발에 걸리는 게 사라지고 걸음걸이가 훨씬 가벼워져요. 제가 만난 64세 한 어르신은 거실에 작은 탁자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손님이 오면 필요할까 싶어 두셨는데 사실상 발에 걸리고 먼지만 쌓이는 가구였죠. 그 탁자들을 빼고 나니 아이고, 거실이 이렇게 넓구나. 이제 손주들이 뛰어놀아도 되겠네 하시며 얼굴이 환해지셨습니다. 거실 정리는 바닥만 비우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눈높이 정리도 필요합니다. TV 장식장 위나 서랍 위에 방치된 소품들, 오래된 장식품들이 쓸데없이 먼지를 쌓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보기에도 지저분하고 청소하기도 불편합니다. 꼭 필요한 물건만 남기고 의미 없는 건 내려놓으셔야 거실이 훨씬 환해집니다. 저는 늘 어르신들께 이렇게 여쭤봅니다. 이 물건을 지난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쓰셨나요? 대답이 아니오라면 앞으로도 쓰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추억 때문에 두셨다면 사진으로 남겨두고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거실은 가족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물건이 잔뜩 쌓여 있으면 손님이 와도 앉을 자리가 없고 손주가 놀러 와도 뛰어놀 공간이 없습니다. 실제로 정리 후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손주가 와도 마음이 편하네요. 거실이 넓으니까 같이 놀 수 있어서 좋아요. 거실을 비운다는 건 단순히 청소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편안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거실 정리를 시작하면서 너무 큰 욕심을 내세요. 오늘 거실 싹 다 치워야지. 그런데 이렇게 시작하면 금방 지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오늘은 소파 옆 잡지 더미만 치우자. 내일은 TV 장식장 위 소품만 정리하자. 모레는 바닥에 놓인 작은 가전 하나만 치우자. 이렇게 작은 목표를 세워 조금씩만 실천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거실 전체가 달라져 있을 겁니다. 거실을 정리하면 단순히 공간이 넓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넓어집니다. 답답하던 공간이 환해지고 숨이 트이고 가족 관계도 달라집니다. 집이 편해지면 자녀와 손주가 더 자주 찾아오고 웃음소리가 늘어나죠. 어떤 어르신은 정리 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엔 집에 오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집에 있는 게 즐겁습니다. 내가 내 공간을 다스리는 기분이 들어요. 여러분 댁 거실은 지금 어떤가요? 혹시 발에 걸리는 물건 하나라도 있지 않으세요? 오늘은 그 한 가지를 치우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은 잡지 더미를 치웠습니다. 러닝머신을 처분했습니다. 라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겁니다. 거실을 정리해 넓고 안전하게 만들었다면 이제 다음은 주방입니다. 주방은 단순히 밥을 짓는 공간이 아니라 불, 칼, 뜨거운 물을 다루는 곳이죠. 그래서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랜 경험을 통해 주방 정리가야말로 노후 안전을 지키는 핵심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주방 정리를 도울 때 가장 먼저 알려드리는 건 한 손에 닿는 위치의 원칙입니다. 자주 쓰는 냄비와 프라이팬, 그릇은 허리 높이 선반에 두고 1년에 몇 번 안 쓰는 큰 소치나 접시는 위나 아래로 옮깁니다. 이렇게만 해도 허리를 굽히거나 의자에 올라가는 일이 줄어들어 안전사고를 크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어르신은 매번 허리를 굽혀서 주방 하단 서랍에서 무거운 프라이팬을 꺼내셨습니다. 그 습관 때문에 허리 통증이 심해졌는데 위치만 바꿔드렸더니 이제 요리할 때 허리가 하나도 안 아프네 하시며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생활은 크게 달라집니다. 주방 정리를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뭘까요? 바로 오래된 양념통과 기름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63세 김옥자 어르신 댁에서는 무려 15년 된 식용유가 나왔습니다. 혹시 몰라두었지 하셨는데 사실상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물이나 다름없었어요. 유통기한이 지난 양념, 변색된 소스병, 몇 년째 쓰지 않는 통조림. 이런 것들이 주방을 차지하고 있으면 음식은 물론 건강까지 해칩니다. 정리 후 어르신께서 하신 말씀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냉장고 문 열 때마다 속이 시원해요. 이제는 뭘 꺼내도 다 쓸 수 있는 것뿐이니까 마음이 편하네. 여러분도 냉장고나 찬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언제 샀는지 모르는 통조림, 굳어버린 소스, 오래된 양념 하나쯤 꼭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중 3가지만 버려보세요. 생각보다 큰 변화가 생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싱크대 위를 비우는 것입니다. 전기밥솥, 토스터기, 커피포트, 믹서기 한때는 다 필요하다고 사놓으셨지만 지금은 거의 쓰지 않는 기구들이 싱크대 위에 놓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기구들이 많으면 조리대 공간이 좁아지고 결국 칼질이나 조리할 때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매주 한 번 이상 쓰세요? 아니라면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필요 없는 기구를 치우면 조리대가 넓어지고 요리할 때 몸과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제가 자주 쓰는 방법 중 하나는 작은 바구니 정리법입니다. 매일 쓰는 약, 차, 조미료 같은 건 작은 바구니에 담아 한 곳에 모아두는 거예요. 그러면 허리 굽히지 않고 딱 한 번에 꺼낼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이 방법을 적용하고 나서는 요리할 때 동작이 절반으로 줄었어라며 무척 좋아하십니다. 주방 정리는 단순히 깔끔해 보이기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작업이에요. 오래된 식재료는 호흡기 질환이나 알레르기를 악화시킬 수 있고, 정리되지 않은 칼이나 도구는 작은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방이 정리되면 요리 동선이 짧아지고 허리와 무릎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변화입니다. 정리 전에는 냉장고 문만 열어도 답답하고, 찬장문을 열면 뭐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짜증이 났는데, 정리 후에는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요리가 즐거워집니다. 가족들에게 밥상을 차릴 때도 자부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 주방을 한번 둘러보세요. 싱크대 위, 냉장고 속, 찬장 안. 당장 치울 수 있는 물건이 한두 개 보이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그중 딱 3가지만 버려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시작이 될 겁니다. 댓글로 양념 3개를 버렸습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용기가 될 거예요. 거실과 주방을 정리해 생활 동선을 넓혔다면 이제 3번째는 안방입니다. 안방은 집에서 가장 편안해야 할 공간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짐이 제일 많이 쌓여 있는 곳이 바로 안방이에요. 침대 및 옷장 위, 서랍 속에 몇십 년 된 물건들이 가득 차 있지 않으신가요? 안방 정리가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안전입니다. 낮에는 괜찮아 보여도 밤중에 화장실에 가다가 발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안방입니다. 특히 불 끄고 어둠 속에서 걷다가 침대 옆 박스나 작은 스툴에 걸려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정리해드린 68세 장영호 어르신 댁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방 침대 옆에 잡동사니 박스가 쌓여 있었는데 어느 날 새벽 화장실 가다가 그 박스에 걸려 크게 넘어지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그 일을 계기로 안방 정리를 결심하셨죠. 정리 후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제 밤에 화장실 갈 때도 마음이 편해. 걱정이 없어졌어. 안방 정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잠자리 주변을 비우는 것입니다. 침대 옆 바닥에 있는 박스, 의자, 전선은 과감히 치우기. 작은 발매트도 걸려 넘어질 수 있으니 필요한 최소한만 두기. 옷걸이나 가방을 침대 옆에 두지 않기. 침대 주변은 단순히 보기 좋게 하는 게 아니라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을 확보하는 공간입니다. 안방은 휴식을 위한 공간이지 창고가 아닙니다. 안방에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건 옷장입니다. 수십 년 된 옷, 체형이 변해 이제는 맞지 않는 옷, 유행이 지나 손이 가지 않는 옷들이 여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해드린 64세 박순자 어르신 댁에서는 옷장이 열리지 않을 정도로 옷이 가득했는데 그중 절반은 10년 넘게 입지 않은 옷이었어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이 옷 마지막으로 입으신 게 언제인가요? 잠시 생각하시더니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마 15년 전쯤 될 거야. 근데 왜인지 버리질 못했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추억이 담겨 있거나 언젠가 다시 입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 옷 때문에 지금 입을 옷을 꺼내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권했습니다. 입지 않는 옷은 나누세요. 기부하거나 가족에게 물려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몇 벌은 경로당에 기부했고 몇 벌은 손주에게 물려주셨습니다. 그 순간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참 인상 깊었어요. 아, 이렇게 나누니까 기분이 훨씬 좋네. 괜히 혼자 짊어지고 있었구나. 안방 정리는 한 번에 다 하려 하지 마세요. 오늘은 침대 옆 바닥만, 내일은 옷장 한 칸만, 모레는 서랍 한 줄만. 이렇게 나누어 하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정리가 끝난 안방은
단순히 깔끔한 공간이 아닙니다. 안전하고 안심되는 쉼터가 됩니다. 밤에 화장실을 가도 발에 걸리는 게 없고 아침에 눈 떴을 때 보이는 풍경이 단정하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제가 정리해드린 60세 김정숙 어르신도 안방 정리를 하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엔 손주가 놀러 오면 괜히 안방이 지저분해 보여서 불편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같이 들어와 놀아도 마음이 편하네요. 안방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닙니다. 노후의 하루를 가장 길게 보내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안방을 정리하는 건 건강을 지키는 일이자 마음을 돌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 자기 전에 안방을 한번 둘러보세요. 침대 옆 바닥에 혹시 발에 걸릴 만한 물건이 있지는 않나요? 오늘은 그 한 가지만 치워보세요. 그 순간부터 이미 안방 정리가 시작된 겁니다. 댓글로 침대 옆 박스를 치웠습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될 거예요. 거실, 주방, 안방을 하나씩 정리해 보셨다면 이제 이런 고민이 생기실 겁니다. 정리를 하긴 하는데 도대체 뭘 남기고 뭘 버려야 하지? 맞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매번 마음이 흔들리고 결국 제자리에 멈추게 돼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늘 강조하는 3가지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바로 1년 법칙, 한손거리, 하루 15분 습관입니다. 첫째, 1년 법칙. 제가 어르신들께 가장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쓰지 않은 물건은 앞으로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 경험이 아니라 수십 년간 수많은 집을 정리하면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옷, 주방용품, 소형가전 대부분 이 법칙에 딱 들어맞아요. 제가 정리해드린 한 어르신은 옷장이 열리지 않을 정도로 옷이 가득했는데 그중 절반은 10년 이상 입지 않은 옷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으신 게 언제냐고 여쭤봤더니 아마 15년 전쯤 하시더군요. 그 옷은 체형도 안 맞고 유행도 지나 있었죠. 그런데도 아까워서 혹은 추억 때문에 계속 붙잡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난 1년 동안 손도 대지 않은 물건, 무엇이 있으신가요? 옷장 속에, 찬장 안에, 서랍 깊숙이 아마 하나둘은 꼭 있을 겁니다. 그 물건들은 이제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둘째, 한손거리 원칙. 정리의 목적은 단순히 보기 좋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이 편하고 안전해지는 것이 진짜 목적이에요. 그래서 생활하면서 자주 쓰는 물건은 한 손 뻗었을 때 닿는 곳에 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먹는 약은 식탁 위 바구니에, 매일 쓰는 안경은 침대 옆 작은 서랍에, 이렇게 가까이에 두면 허리나 무릎에 무리 주지 않고 쉽게 꺼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1년에 한두 번 쓰는 큰 냄비, 손님용 그릇, 특별한 날 입는 옷 같은 건 위쪽이나 아래쪽에 두는 게 맞습니다. 자주 쓰지 않는 물건이 동선에 있으면 매번 치우느라 힘만 빠져요. 제가 도와드린 한 어르신은 매번 허리를 굽혀 주방 하단 서랍에서 무거운 프라이팬을 꺼내셨습니다. 그 습관 때문에 허리 통증이 심해지셨는데 위치를 바꿔드린 후에는 이제 요리할 때 허리가 하나도 안 아파하시며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건강을 지켜주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셋째, 하루 15분 습관. 정리를 큰일로 만들면 금방 지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권합니다. 하루에 딱 15분만 하세요. 오늘은 책상 서랍 한 칸, 내일은 옷장 한 줄, 모레는 주방 선반 한 칸. 이렇게 나누어 하면 부담이 없어요.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겁니다. 제가 만난 60대 한 어르신은 아예 휴대폰에 알람을 맞춰 놓으셨습니다. 저녁 8시만 되면 15분 정리 시간이 울리는 거예요. 그렇게 몇 달을 하시더니 집이 항상 깨끗하게 유지되고 본인도 더 이상 큰 정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주말마다 집 치우느라 힘들었는데
이제는 따로 치울 게 없어요. 매일 조금씩 하니까 늘 깔끔하네요. 정리라는 건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작은 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세 가지 기준만 지켜도 달라진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기준을 기억해 두세요. 1년 법칙 1년 동안 안 쓴 건 앞으로도 안 쓴다. 한 손거리 자주 쓰는 건 가까이, 가끔 쓰는 건 멀리. 하루 15분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다. 이 기준만 지켜도 집은 다시 어질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딱 15분만 시간을 낸다면 어떤 공간을 정리해 보시겠습니까? 댓글로 옷장 한 줄을 정리했습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거실, 주방, 안방 순서로 정리하면 생활 동선이 넓어지고 안전이 지켜집니다. 둘째, 1년 법칙, 한 손거리. 하루 15분 습관만 기억해도 다시 어질러지지 않습니다. 셋째,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니라 삶의 무게를 덜어내고 가족과의 시간을 더 편안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혹시 지금도 집안을 둘러보면서 언젠가 해야지 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수없이 경험한 건 그 언젠가는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리는 마음먹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작은 숙제는 단순합니다. 옷장 속에서 몇 년째 안 입은 옷 한 벌, 냉장고 구석에서 잠들어 있는 양념 하나, 침대 옆발에 걸리는 작은 박스 하나. 이 세 가지 중 단 한 가지라도 지금 바로 정리해 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삶을 가볍게 만드는 첫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정리 후 어르신들 얼굴이 달라지는 걸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눈빛이 환해지고 목소리가 밝아지고 웃음이 늘어납니다. 그건 단순히 집이 깨끗해져서가 아닙니다. 내가 내 공간의 주인이 되었다는 자신감이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물건을 정리하실 건가요? 댓글에 오늘 잡지 더미를 치웠습니다. 양념 3개를 버렸습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용기가 될 겁니다. 서로 응원하며 함께 가볍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주제와 이어서 정리가 쉬워지는 말버릇과 태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언젠가 대신 오늘, 나중에 대신 지금이라고 말하는 순간 손이 먼저 움직이고 삶이 달라집니다. 말이 습관을 바꾸고 습관이 공간을 바꾸는 놀라운 경험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